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늘어나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진정세 같은데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아이고 걱정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3,000명 넘어섰다는데 이거 어떤 병이죠? 이거 어떻게 확산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몸은 어떠세요? 뭐 괜찮죠. 뭐. 네. 요즘은 집에 들어가시죠? 예,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고 막 그러신 건 아니죠? 예, 환자가 안 좋아서 못 들어갔죠. 그럼요. 네. 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르십니다. 네. 0147님께서 이재갑 교수님, 지금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뉴스 중에 가짜 뉴스가 뭡니까?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성소수자에서만 걸린다.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가짜 뉴스고요. 네. 일단 피부 접촉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거고, 네. 지금 소수자한테 많은 거는 초기 유입 사례가 성소수자에 유입이 되면서 성소수자 중심으로 이제 퍼진 거지, 절대로 성소수자만 걸리는 병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소수자한테만 걸리는 병 아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만 걸리는 병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아마 이제 유럽으로 유입됐다가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패턴이어서 어느 인종이나 어느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접촉하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거죠. 예. 저 원숭이 두창은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영어로도 몽키폭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에 사실 몽키폭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이라 그러는데, 그 원숭이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이게 원숭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설치류나 이런 이제 자연계에 많은 동물들이 원숭이 두창에는 걸릴 수 있는데, 처음 발견된 게 이제 원숭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으로 이름이 이제 매겨졌거든요. 네. 좀 억울하겠어요. 예. 네. 아무튼 원숭이 두창 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어떤 병입니까? 어떻게 또 감염됩니까? 예, 일단 이제 그 감염 경로는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가장 주된 경로고요. 피부 접촉이라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닿았을 때, 아니면 이렇게 문질렀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제 발진이 있는 이제 피부와 이제 사람의 이제 피부가 접촉하거나 점막이 접촉하게 되면, 그 점막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옮겨진다라고 돼 있고요. 극히 일부에서는 호흡기 전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파가 되면 잠복기가 한 이제 5일에서 3주 정도 되고, 그래서 평균 잠복기는 이제 6일에서 13일 정도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2주 이내 대부분 발병은 하게 되고요. 발병됐을 때 한 3일 정도는 열나고 림프절이라서 목이나 이런 데 이제 콩알 만한 이제 림프절 같은 게 좀 붓기도 하고, 그 이후에 발진이 돋는데, 이제 발진의 크기는 이제 아이들 수두보다는 크고요. 어른에서 생긴 수두랑 이제 소기 모양은 비슷한데, 이제 그 수리할 숫자 자체는 수두보다는 적게 생긴다. 그러니까 전신으로 이제 그 발진이 생기다가 농포라 그래서 이제 고름처럼 잡히고, 그 위에 천천히 딱지 잡히면서 낫는 이제 그런 병인데, 전체 낫는 과정까지는 3,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초기는 수두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의심 환자 2분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때 끝내 진단이 수두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열나고 발진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수두 감염자하고는 상당히 초기에는 좀 이제 혼돈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발진의 패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진의 패턴 달라지는 걸 보면 원숭이 두창인지 수두인지는 이제 감별하기가 어느 정도는 되기는 합니다. 네. 원숭이 두창으로 이렇게 숨지거나 이게 이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현재 지금 3,000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제 공식 사망자는 1명 정도 보고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의 사망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유행했을 때는 한 3에서 6% 정도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타입은 1% 내외, 중앙아프리카 타입은 6% 내외, 10% 내외라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아마 이제 의료적인 상황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주로 아이들에서 많이 걸렸었는데 아이들에서 걸리면 치명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내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한 40여 개국에서 3천여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한 국가에서조차도 200여 명 정도 수준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자 자체 발생 규모는 크지 않고, 이제 전파 경로 자체가 호흡기나 이런 거로 원활하게 전파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대규모 감염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단 내 감염 형태로 그냥 한 번 발생하면 그 환자 때문에 그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동료가 감염되는 이런 패턴들로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팬데믹 상황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 첫 환자가요, 공항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 같이 탄 사람은 괜찮을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입국할 때 검역대를 통과했고 스스로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지금 발견한 것 같은데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역이라는 게 이제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이제 잠복기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확인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검역대를 지나는데 원숭이 두창 얘기가 써 있는 거를 보고 나도 발진 났는데, 나도 열났는데, 게다가 이제 독일에 아는 분이, 같이 사는 분이 원숭이두창 의심받는다 얘기를 듣고 나서 자발적인 신고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역을 통해서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증상들을 잘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얘기해서 의심되면 바로 자기가 진단 체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더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 방법은요? 진단은 이제 피부 발진 부분들을 긁어가지고요. 그 부분 가지고 유전자 검사, PCR로 알려진 검사를 하거나 혈액을 뽑아서 PCR을 돌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확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치료는 현재는 이제 심하지 않은 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회복된다고 돼 있고, 네. 중증으로 진행될 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코비리맛이라는 치료제 또는 브린시도포비아가 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테코비리맛은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직은 대체하고 쓸만한 약들은 한 2가지 종류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9909님께서 79년생입니다. 천연두 백신을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천연두 백신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지금 천연두 백신이 국내에서 접종한 건 78년도까지 맞았거든요. 저는 78년생이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피부를 보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그 예방접종은 이제 BCG 맞은 거고요. 그 옆에 만약에 약간 피부가 파여 있으면서 이렇게 우그라들어 있는 그런 병변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두창 백신을 맞은 거거든요. 네. 아마 대부분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78년생이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맞은 사람 좀 도움이 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두창 백신 자체가 이제 그 원숭이 두창에도 한 8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70, 80대 어르신들은 천연두 유행할 때 사셨기 때문에 이제 백신도 맞고 천연두에 노출도 되고 이러면 항체가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황이 예전에는 애들만 걸렸는데 갈수록 연령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두창 백신 맞지 않은 연령대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국내 유입 사례는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예, 그냥 코로나19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예방 추책이거든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는 게 예방이고요. 다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갔을 때는 마스크 손위생 잘해야 되지만 이제 모르는 분하고의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는 이제 유행 규모 감소의 정점은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중에는 한 7, 8천 명대, 주말에 한 3, 4천 명대가 이제 거의 하한선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행 규모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된 사람들의 면역이든 백신 맞은 사람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금 유행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지금이 하한선이라고요? 예, 지금의 하한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더 나올 수도 있네요, 이제. 예,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유행 커브가 상향 곡선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의도 또 그렇고요. 한강에 수영장도 열었어요. 수영장 괜찮습니까? 뭐 야외니까 그냥 실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이제 뭐 접촉을 가까이 접촉한다든지 뭐 환호성 지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뭐 하는데 어쨌든 실내에 계신 것보다는 실외에서 노는 게 훨씬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면 환호성 그럼 흠뻑쇼라고 있어요. 가수 콘서트에 물 뿌리면서 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뭐 물 뿌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 다만 요새 이제 가뭄이었었으니까 이제 물은 아껴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런 공연이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명 이상의 집회나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 공연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휴가철에는 뭘 어떻게 하죠? 조금 조심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일단 뭐 휴가철에 이제 외국도 요새 여행 많이 가시게 되고 국내 여행도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이제 실내에서의 시간들은 좀 줄이시고 여행 간 목적대로 야외에서의 시간을 늘리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전한 여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의 활동들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시고 이제 이 정도의 모임으로 가지시면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금요일인 만큼 이미 정체 긴 구간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조남분기점